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주차 강의로 자연의 소리에서 우리 소리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로 보면은 8장의 내용과 이제 10장의 내용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8장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소리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리가 바로 자연의 소리, 환경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도대체 소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활용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소리라 그러면은 이런 백색 소음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리를 왜 소음이라고 하느냐면 이 소리라는 것은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의미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소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백색 소음, 이것을 이제 백색 음을 소음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소음은 무조건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지 간에 본인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소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백색 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이트 사운드, 화이트 노이즈 뭐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중에서 이 백색 소음 또는 백색음이라는 게 어디서 유래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감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오감 중에서 시감을 자극하는 이 빛 컬러를 보니까 이 컬러가 이 태양광선에 오면은 우리가 이 백색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화이트 컬러라고 그래요. 화이트 컬러를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성분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굴절률에 따라서 결국은 이 주파수 컬러가 분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컬러. 그러니까 무지개 컬러는 빨주, 노, 초, 파남보 그러잖아요. 빨강 색깔이 가장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빛 주파수 나타냈을 때. 보라 색깔이 가장 높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붉은 색깔은 오히려 적외선에 가깝기 때문에 열이 나는 이런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보라 색깔은 자외선이라서 그걸 계속 쳐다보면 시각에 상당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에서 쉽게 보는 컬러는 우리가 그린이다 그래서 초록, 또는 뭐 깊은 바닥, 아니면은 또 깊은 강 그러면은 푸른 색깔, 또 하늘 색깔도 푸른 색깔이죠. 또 이 주변에 뭐 단풍이 지고 뭐 울긋불긋하면은 노란 색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중간 계층을 이루는 이런 주파수 톤 컬러가 결국은 자연에서 나오는 컬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에서도 빛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모아놓으면 바로 태양광에서 나오는 백색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백색광이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하면 7음계죠. 무지개의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도 7가지 무지개 컬러잖아요. 이거도 똑같이 7음계도 다 섞어버리면 이게 화이트 사운드, 화이트 노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백색 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놨느냐.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고 음계도 7음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즉 컬러하고 사운드를 유사하게 대칭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색 음을 가지고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색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었는데요. 그래서 이 백색음은 이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20Hz부터 2만 Hz까지가 있을 때 그 넓은
음폭에서 거의 모든 소리 성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화이트 사운드 또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이즈라는 말은 원래는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의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제로 됐다는 옛날 생각에서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백색음, 이 백색 잡음, 이것은 의미 있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이트 사운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교재에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음계, 음계, 도레미파, 솔라, 시도도 옥타브마다 다르지만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도음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라음이 가장 높은 거죠. 7음계 중에서는. 이렇게 7가지 음계가 합쳐지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복합음이 되는데, 그런 복합음이 화이트 사운드가 돼요. 이 화이트 사운드는 바람 소리 같이 쉬 하고 불기도 하고, 또 폭포 소리처럼 싹 하고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파도 소리처럼 물 부서질 때 돌리는 소리, 싹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이트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계속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백색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죠. 그래서 백색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소리는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자연의 소리, 백색음을 들을 때, 폭포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의미를 부여하나요? 그냥 쏴 그럴 때 그 귀를 꽉 잡고 들리는 소리가 있죠. 넓은 음폭까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물소리, 폭포 소리는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물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빈번하게 무슨 사태가 나면 모를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듣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의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되게 적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우울하게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저기 산림욕을 즐기기 위해서 산에 갔더니만은 거기서 오감을 전부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탁 트인 시감도 만족시켜주고, 또 향기 같은 게 나가지고 후감도 만족시켜주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밟고 디디고 하니까 촉감도 느껴지고, 이런 것만 느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림욕을 즐길 때 거기서 바람 부는 소리, 무슨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러면 막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서는 자연음, 즉 백색 사운드가 들려서, 백색음이 들려서 우리를 안정감 있고 적막하지 않게 하고, 또 내 주변에 함께 이 소리가 머물러 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곁 이웃이 있고 우리 또 환경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내 가치가, 내가 존재한다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바로 이 백색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